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소리내어 읽다 채널을 초창기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시를 좋아해서 신앙송 영상을 종종 올려드리곤 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시집을 들고 왔습니다. 대하소설 토지로 한국 문학사에 거대한 이정표를 남긴 분이죠. 타계 16주년 추모 특별판으로 새롭게 출간된 박경리의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입니다. 이 시집은 2008년 5월에 타계한 저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고 남긴 시들을 모아 엮은 6호 시집인데요.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 발표자까지 발굴해 총 44편의 시가 실렸습니다. 박경리에 하면 토지를 비롯한 김약국의 딸들, 파시 등 굵직한 소설 작품들이 떠오르는 소설가로 익숙하지만 생전에 200편에 가까운 시를 남겼을 만큼 시에 대한 애정이 컸다고 합니다. 첫 시집인 못 떠나는 배를 시작으로 도시의 고양이들, 자유, 오늘 준비한 이 시집까지 총 5권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저자가 세상에 처음 발표한 작품도 바다와 하늘이라는 시였고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도 이 시집이었는데요. 그의 문학 활동을 통틀어 처음과 끝이 모두 시였기에 그야말로 시에서 출발하여 시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문학의 거인인 박경리 작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를 읽어봐야겠죠. 저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시집에는 그가 돌아본 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시집의 제목을 따온 구절이 있는 옛날의 그 집이라는 시는 노인이 되어 회상하는 외로움과 불안으로 점철된 과거를 비롯해 생의 마지막 자락에 이르러 읊조리는 홀가분하다라는 말은 박경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경리의 인생이 담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산다는 것. 체하면 바늘로 손톱 밑 찔러서 피내고 감기 들면 바쁜 듯이 뜰 안을 왔다 갔다. 상처나면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이고. 정말 병원에는 가기 싫었다. 약도 죽어라고 안 먹었다. 인명재천. 나를 달래는데 그보다 생광스런 말이 또 있었을까? 80이 가까워지고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나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게 되었다. 어쩐지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허리를 다쳐서 입원했을 때 발견이 된 고혈압인데 모르고 지냈으면 그럭저럭 세월이 갔을까? 눈도 한쪽은 백내장이라 수술했고 다른 한쪽은 치유가 안 된다는 황반머라는 병. 초점이 맞지 않아서 곧잘 비틀거린다. 하지만 억울할 것 하나도 없다. 남보다 더 살았으니 당연하지.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옛날의 그 집.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헝덩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할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천성. 남이 싫어하는 짓을 나는 안 했다. 결벽증,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내가 싫은 일도 나는 하지 않았다. 못된 오만과 이기심이었을 것이다. 나를 반기지 않은 친척이나 친구 집에는 발걸음을 끊었다. 자식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싫은 일에 대한 병적인 거부는 의지보다 감정이 강하여 어쩔 수 없었다. 이 경우 자식들은 예외였다. 그와 같은 연고로 사람 관계가 어려웠고 살기가 힘들었다. 만약에 내가 천성을 바꾸어 남이 싫어하는 짓도 하고 내가 싫은 일도 하고 그랬으면 살기가 좀 편안했을까? 아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삶은 훨씬 더 고달팠을 것이며 질에 지쳐서 명줄이 줄었을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거의 다 가고 감정의 탄력도 느슨해져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무덤덤하며 가진 것이 많다 하기는 어려우나 빚진 것도 빚 받은 것도 없어 홀가분하고 외로움에도 이력이 나서 견딜만하다. 그러나 내 삶이 내 탓만은 아닌 것을 나는 안다. 어쩌다가 글 쓰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고도와도 같고 암실과도 같은 공간, 그곳이 길이 되어 주었고 스승이 되어 주었고 친구가 되어 나를 지켜주었다. 한 가지 변명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내지른 싫은 소리, 쓴소리, 그거야 글쎄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 않은가? 어머니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30여 년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었다. 고향 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 살았을 때의 동네를 찾아가기도 하고 피난 가서 하룻밤을 묵었던 관악산 절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할 곳을 애타게 찾아 헤매기도 했다. 언제나 그 꿈길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득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 꿈에서 깨면 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 나가는 듯 했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한, 불효막심의 형벌로서 이렇게 나를 놓아주지 않고 꿈을 꾸게 하나보다. 사람의 됨됨이.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인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덜어 보아왔다. 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덜어 보아왔다. 인색함은 검약이 아니다. 후함은 낭비가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균열하게 검약한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가을. 방이 아무도 없는 사거리 같다. 멋이 어떻게 빠져나간 걸까? 솜털같이 논이는 문살의 햇빛. 조약돌 타고 오르는 물소리.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러고 있다. 세월 밖으로 내가 쫓겨난 걸까? 창밖에 저만큼 보인다. 칡넝쿨이 붕대같이 감아 올라간 나무 한 그루. 같이 살자는 건지 숨통을 막자는 건지. 사방에서 숭숭 바람이 스며든다. 낙엽을 말아올리는 스산한 거리. 담뱃불 끄고 일어선 사내가 떠나간다. 막바지에 몸부림인가 이별의 포안인가.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하는 원죄로 인한 결실이여. 아, 가을은 풍요로우면서도 참혹한 계절이다. 이별의 계절이다. 한. 육신의 아픈 기억은 쉽게 지워진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덧나기 일쑤이다. 떠났다가도 돌아와서 깊은 밤 나를 쳐다보곤 한다. 나를 쳐다볼 뿐만 아니라 때론 슬프게 흐느끼고 때론 분노로 떨게 하고 절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육신의 아픔은 감각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삶의 본질과 닿아 있기 때문일까? 그것을 한이라 하는가? 모순. 물은 어떠한 불도 다 꺼버리고 불은 어떠한 물도 다 말려버린다. 절대적 이 상극의 틈새에서 절대적인 이 상극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절묘한 질서인가. 초나라 무기상이 말하기를 나의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는다. 다시 말하기를 나의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는다. 한 사람이 묻기를 당신의 창이 당신의 방패를 찌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기상의 대답은 없었다고 했다. 세상에는 결론이 없다. 우주 그 어디에서도 결론은 없다. 결론은 삼라만상의 끝을 의미하고 만물은 상극의 긴장 속에서 존재한다. 어리석은 지식인들이 곧잘 논쟁에 끌고 나오는 모순. 방어와 공격을 겸한 용어이지만 그 자신이 모순적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한다. 마음. 마음이 바르게 서면 세상이 다 보인다. 빨아서 풀먹인 모시 적삼같이 사물은 싱그럽다.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졌을 때 진실은 눈멀고 해와 달이 없는 벌판,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욕망, 무간지옥이 따로 있는가? 권세와 명리와 재물을 쫓는 자, 세상은 그래서 피비린내가 난다. 제목미상. 가재,
죽어가는 연어를 생각하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이여, 한가롭다. 진흙창에 발묶고 풍요를 노래하는 시인이여, 어리석다. 행복을 노래하는 시인이여, 알을 까고 죽어가는 연어를 생각하라. 한가롭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고 더더구나 행복하지도 않은 진실을 응시하는 시인이야말로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사람이다. 제목 미상. 가제, 그만두자. 그만두자. 욕망으로 부풀어진 얼굴, 배은 망덕에 남루한 몰골, 냉개 등골을 지나가는 아침, 눈 감아 버리자. 캄캄한 암흑, 죽어 흙이 될지, 죽어 영혼이 승천할지 그 누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내가 본 아름다운 세상, 그것만 안고 가자. 제목 미상. 가제, 머무는 시간. 이렇게 무색무취의 시간이 머물 때 살아서 죽음을 체험한다. 실험실의 신체도 아니고 꽃과 나비와 또 살아온 길이 아련하게 멀리서 맴도는데 눈물 어린다. 눈물 어린다. 돌아갈 길 없음을 적절하게 느낀다. 은하같이 흐르는 시간이여, 또 모래성같이 머무는 시간이여. 박경리의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였습니다. 시는 읽다보다 읊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죠. 읊다의 사전적 정의는 억양을 넣어서 소리를 내어 시를 읽거나 외다인데요. 단순히 읽지 않고 읊으며 작가의 인생을 느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경리라는 위대한 작가가 자신의 삶의 끝에서 이렇게 귀한 시들을 남겨주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